해야지. 주제 통합적 읽기 할 거예요. 주제 통합적 읽기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이야. 요 말이 중요해. 관점이 다르거나 형식이 다르거나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주제인데 형식이 다를 수는 있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행복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라는 걸 주장하는 글로 쓸 수도 있고 수필로 쓸 수도 있고 시나 소설로 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해 봅시다. 유형, 동일한 관점에 대해서 일단 관점이 다를 수 있지.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도 좋지. 이런 것들. 제 요즘의 인생 테마는 불안한 없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이 그런 책인 것 같아. 이렇게. 주제 통합적 읽기의 방법.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한 내용을 종합하고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게 글을 쓰는 거라고 하긴 하더라고. 이렇게 아웃풋이 있어야 된대. 뭐 이렇게 글을 써서 나 혼자만 봐도 그렇다고 합니다. 교류적 독서의 개념과 필요성 패스. 밑으로 내려오죠.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나 글을 보면 꾸베 씨의 행복 여행, 다는요 옵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부 다 행복이야. 행복을 다른 글 중에서 첫 번째 설명문, 당연히 객관적이고 해설적이겠죠. 행복, 주제, 행복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조화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겁니다. 지성, 감성, 도덕성. 여기 1, 2, 3 써놨는데 이유는 사실 순서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 확인하자. 특정 철학자, 밀이라고 하는 공리주의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글의 내용을 전개합니다. 첫 번째, 공리주의자로서의 밀이 정의한 행복. 행복이란 무엇인지, 행복이란 건 무엇이에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발전해야 할 능력, 지성, 감성, 도덕성. 마지막엔 행복의 개념과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방법, 자신의 삶의 계획을 실현하는 겁니다. 라고요. 다음 페이지. 밀 얘기만 하냐? 아니에요. 벤담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얘기도 살짝 해줄 거다. 별표 반 개 정도. 벤담 씨는 물질적 만족이 기쁨의 원천이다. 그러니까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면 행복해진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라는 말은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딱 벤담 씨 이야기인 거지. 다음, 하지만 밀은요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둘이 생각이 다르네. 서로 대조.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의 달성에 도움이 될 때 의미가 있다. 본질적 가치를 달성할 정도의 물질적 만족만 느껴도 된다. 밑으로 내려오죠. 밀 씨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첫 번째, 기쁨을 주는 것. 고통이 없는 상태. 그 다음, 빨간색 체크.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인간마다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상태가 다르겠지. 행복의 본질이라는 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 자긍심,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요즘 많이 나오는 너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행복의 조건. 행복을 위해서는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방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심과 동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지성, 감성, 도덕성과 연결할 거냐가 중요해지는 거겠지.
밑으로 내려옵시다. 다시 한번 요 단어 정도는 핵심 단어니까 외워야 해요. 지성, 감성, 도덕성. 이 세 가지는 꼭 외워두시고 각각의 특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지적인 능력은 그 자체로 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빨간색 밑줄. 중요하다라기보다는 OX 문제로 잘 물어봅니다. OX 문제. 사람은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출 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어요. 감성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 그게 감성이야. 도덕적 성숙,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함께 도덕적 의식이 있어야 진정한 자기 발전이 완성되고 그래야 최종적으로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걸 강조해 줍니다. 우리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낯설어서 그런데 제가 색깔 엄청 다양하게 쓰는데 이게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빨간 게 이 글 전체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인근 학교에서 시험 포인트로 나오는 애들이 빨간색이야. 다른 게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체크는 잘 하셔야 한다. 미리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 인간 발전에 관해 두 가지. 인간의 발전은 삶의 목표자 행복 그 자체다.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할 때 비로소 달성되고 있다. 각자가 타고난 개성대로. 요 말도 OX 포인트. 행복에 이르는 방법은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외우는 거예요.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상태. 지성, 감성, 도덕성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 이 정도는 외워주자 이거지.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꾸베시의 행복 여행인데 저는 계속 그냥 꾸베시라고 읽죠.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글의 종류는 소설입니다. 서사적이야. 소설에 있어서의 서사적이다라는 말은 뭐야?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죠. 스토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보통 소설에서의 이 사건은 갈등이라는 말하고 동의어로 쓰이는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딱히 갈등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주제는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될 때 얻어지는 근원적 행복.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될 때 넌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 정도는 주제니까 외워주고 뒤에 서술형 문제에도 요거 그대로 쓰는 문제 하나 있어요. 꾸베시가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합니다. 과정. 행복의 배움 목록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소설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패스. 꾸베시가 노승을 만나서 여행하면서 행복에 대해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써봤습니다. 봐주실래요? 해서 이렇게 목록을 보여주는데 꾸베시 배움 목록에 나타난 행복의 특성.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성찰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정신적 만족이 행복을 줄 수 있다.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이 온다. 행복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 비롯이 된다. 그리고 더하기 노순가의 대화에서 하나 더 추가해 줄 건데 그 추가해 주는 내용이 요 빨간색. 지금 이 순간과 하나가 될 때 행복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줄 거라. 노승의 모습에서 배우는 깨달음을 배웁니다. 노승은요, 꾸베시의 수첩을 엄청 집중해서 읽어줘요. 사물을 볼 때 깊은 관심을 대하는 것, 그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다.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충실한 거야. 직접적 가르침을 주기보다는 순간을 함께하며 스스로 깨닫게 합니다.
새로운 배움이라고 느끼며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순간순간 터져 나오는 웃음, 노승이 웃어줘요. 왜?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근원적인 행복을 느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사실은 세 가지 내용들 다 중요하긴 하나, 시험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져 있다. 그 정도입니다. 꾸베가 깨달은 근원적 행복의 의미, 빨간색 체크. 지금 이 순간과 하나 되어 존재할 때 저절로 얻어지는 거다.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서 얻는 다른 모든 행복의 기본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해지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해? 네. 이 물질적 돈 말고 마음가짐. 어떤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없는 거. 어떻게 하면 걱정을 없앨 수 있는데? 돈 있으면 걱정 없어져? 그렇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쟤는 명품백이 있어. 나는 왜 없지? 쟤는 엄청 좋은 차 타고 다녀. 벤츠 타고 다녀. 왜 나는 그렇지? 이런 것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아. 그래서 자꾸 그렇게 노력하려고 해요. 저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엄청 발버둥 치는 스타일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그리고 평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맨날 웃으면서 살자. 이런 거지. 이렇게. 오컴의 날로 행복을 베다.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주장과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하죠. 오해하시면 안 돼. 주장이 목적이 아니야. 설득적이고 논리적입니다. 행복, 쾌락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경험인 행복. 말 너무 어렵기는 한데 순간순간의 기쁨을 느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을 타인의 시선에서 찾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양한 이론을 근거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일상에서의 예를 근거로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논설문이니까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러한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어렵지는 않아서 패스. 저는 패스하지만 여러분들은 복습하면서 읽을 거예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14세기 영국의 논리학자였던 오컴의 이름에서 비롯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야. 대신 유래가 나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글의 본문에. 의미,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은 면도날로 베어낼 필요가 있다. 너무 이것저것 생각 많이 하지 말라.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으면 사고의 절약을 추구하는 원리로서 과학 이론의 기본 지침이 됩니다. 정보가 너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추세에서는 금융회사들 있죠. 옛날에는 여의도에 엄청 빠글빠글 모여 있었거든. 근데 요즘은 다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어.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저게 내 판단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진대. 그래서 최근에 생기는 이런 금융회사들이 다 여의도 빠져나가고 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매슬로우의 관점과 진화 생물학의 차이점. 요거 시험 포인트. 매슬로 씨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와 같은 아래 단계의 기본 욕구가 채워져야 자아 성취와 같은 고차원적 상위 욕구에 관심이 생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일단 먹고 자고 내가 안전하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어디가 있냐? 자아 성취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거지. 진화 생물학의 관점에서는 자아 성취는 자아 성취를 위해 생물학적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식욕, 성욕과 같은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하는 거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어디가 있냐? 매슬로우 씨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그 다음에
자아 성취를 하고 싶어요. 이거고. 진화 생물학의 관점은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본질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니까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먹고 살만 해야 명예를 얻을 거를 다음에 욕구하게 되는 거고. 아니야. 명예를 얻고 부와 권력을 가져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돼. 그렇게 순서가 좀 바뀌어 있는 거다.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밑에 글쓴이가 주장하는 행복의 의미. 행복은 가치나 도덕 이상에 있는 게 아니라 체크. 행복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쾌락의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 쾌락을 느껴야 돼. 그래야 행복감 느낄 수 있어. 달달한 초콜릿 먹어야 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자고 싶을 때 자야 돼. 행복해. 아까 10분 동안 자면서 행복했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행복이지 뭐 별건가. 글쓴이의 주장. 행복이란 일상에서 긍정적 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거다. 중요한 단어는 누구냐면요. 요거예요. 자주예요. 자주. 자주가 중요한 단어야.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가끔 심리학자들 이야기를 하죠. 행복을 뒤로 미루지 마시라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이제 본문 본격적으로 나오죠. 이제 진짜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묶여있는 여러 가지 글들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어보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필기할 내용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느 철학자의 행복 수업. 철학에서는 오래전부터 행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핵심어. 수많은 철학자가 나름 답을 내왔습니다. 그 중에 존 스튜어트 밀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 Q&A. 문답이라고 쓰지도 않을 거예요. Q&A가 문답이지 뭐. 밀은 공리주의자로서 밀은 이야기합니다. 행복이란 기쁨을 주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상태. 불행은 고통이 있고 기쁨을 상실한 상태라고 한다. 밀에게 있어서 기쁨, 고통이 없는 게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기쁨, 고통이 없는 것. 행복이 바람직한 삶의 유일한 목표다. 밀씨, 사람은 왜 사는 걸까요? 행복해지려고요. 우리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행복이요. 라고 대답할 거라는 거지. 공리주의자로서의 미리 정의한 행복. 끝. 옆에 보면은 미리 제시한 행복의 정의는 그냥 요거지. 요렇게 화살표 해놓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기쁨이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일까? 역시 문답.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벤담씨 이제 세모하고 꼬불꼬불 밑줄 할게요.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는 물질적 쾌락을 기쁨의 출발로 제안합니다. 물질적 만족을 기쁨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하며 물질적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밀은 우리의 주인공 밀씨 동그라미 밑줄 글 거예요. 물질적 만족이 행복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놓고 밀과 벤담의 생각은 달라. 물질적 만족은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 달성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밑줄. 물질적 만족은 본질적 가치에 도움이 될 때만 의미를 가진다. 한 100만 원만 가지고 나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 12억 4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 뭐 그럴 때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 돈 액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그렇다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은 뭘까? 누가 봐도 이제 이 이후로는 행복의 본질, 아이고야.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조건, 이제 요것들을 차근차근 나눠서 설명해 주겠지. 역시 문답. 그는 사람이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행복해진다고 보았다. 자기 존재의 긍지를 가질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을 가질 때 가장 행복한 거라다. 이 자긍심은 내면 세계가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빨간색 밑줄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요게 OX 포인트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밀은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자립적 능력,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등 다양한 반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 관심과 동정심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는 것들. 그러면 이 정도로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 행복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미리 이야기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이 요만큼 요렇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색깔로 구별해도 되고 밑줄로 구별해도 된다. 형광펜 빌려줘? 이러한 조건을 관통하고 있는 미래 행복 개념은 뭡니까? 미래 행복 개념 네모 이렇게. 확실히 이런 사상가 철학가들은 다 대머리여야 되나 봐. 이렇게. 저기 누구지? 미셸 푸코도 그렇고 베르베르 아저씨도 반대머리 머리 까지고 있고. 나도 진짜 지식인으로서의 면모를 좀 갖춰 나가고 있는 건가? 특이한 건 원형 탈모는 별로 없어. 다 M 탈모가 많이 진행된 그런 스타일인 거지. 이렇게. 나중에 오라버니들 머리 빠질 때, 난 지식인의 DNA가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미리 생각하는 행복이란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미리 생각하는 행복, 인간이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 물론 전제는 또 뭐예요? 인간마다 달라. 너의 능력, 나의 능력, 너의 최대치, 나의 최대치는 달라.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 나갈 때 자기 발전, 인간은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자기 발전은 무엇인가? 되게 많이 물어보네. 자기 발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각자의 능력을 높이 발전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어쨌든 설명문이라서 애들 정신 놓지 않게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 여기는 빨간색으로 네모쳐 놓고 외우실 때가 됐습니다. 기쁨을 주고 고통이 없는 상태,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그럼 고통이 없는 건 뭡니까? 기쁨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벤담 씨와 밀은 관점 차이가 있었다. 이미 알고 있죠? 벤담, 물질적 만족. 밀은 아니야. 물질적 만족은 필요는 해. 본질적 가치를 달성할 때 도움이 될 때만.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죠. 밀도 행복적 만족에 가치가 있어. 가치, 행복, 물질적 만족의 가치를 인정은 해. 인정은 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기에 나오겠지. 밀은 벤담과 달리 물질적 만족을 부정한다. 그러면 틀린 얘기인 거야. 물질적 만족 필요는 해. 벤담과 밀 모두 공리주의자지만 물질적 만족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점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죠. 미리 생각하는 행복의 본질과 조건. 선생님 24페이지 내용 너무 많아서 읽기 귀찮은데요 하면 25페이지 저 왼쪽 저렇게 정리된 것만 한 6번 정도 읽어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이렇게.
많이 양보해 드리는 거예요. 행복의 본질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자긍심. 행복의 조건은 엄청 많죠. 자립적인 능력, 이성적 태도,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반면에 대한 관심, 타인에 대한 자발적인 관심과 동정심. 사실 외워두면 좋은데 무리일 거라서 그냥 체크만 해두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빈칸 채워놓고 쓰라는 문제는 없을 거니까 옆에 1, 2, 3, 4번 3번 드릴 거예요. 시작!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는 것, 가설 자체가 없어요. 권위자, 밀과 벤담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밀의 견해를 중심으로 내용 전개한다. 맞죠? 문답의 방식, 엄청 물어보고 대답한다 그랬지. 여러 이론의 장점을 추출하고 절충을 제시한다. 탈락. 정답은 3번. 기억나시나? 모의고사에 절충이란 말이 들어가서 맞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일단 제껴놓을 수 있어. 다음, 이 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이야기한 것. 문제의 포인트는 뭐예요? 내용이 있니 없니예요. 사람마다 다른 부분에서의 자긍심 느끼는 까닭 몰라. 밀은 기쁨과 고통이 행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기쁨을 키우면 행복해지지. 고통을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놓고 얘기했죠. 정답 2번. 나머지는 물어도 답 나오는 거 아니니까 패스. 3번. 미리 생각하는 행복. 자신의 존재에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좋아. 옆에다가 우리 씁시다. 자신에 대한 존경심. 행복해지기 위해선 자기 발전 계속해야 합니다. 맞죠? 타인을 배제하고 자신에 집중해라. 그런 얘기 없어. 행복해지기 위hen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자립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오케이. 이성적 자세, 관용적 태도, 다양한 반면에 대한 관심.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방면,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더 써놓을까? 타인에 대한 관심도 필요했었지. A와 B에 대해서 A는 밀씨고요. B는 벤담씨죠. 요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둘 다 공리주의자 맞죠? 둘 다 기쁨,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벤담은 물질에서 기쁨이 온다고 했고 밀은 이것저것에서 온다고 한 차이점은 있지만 A, B 모두 자신만의 기준으로 행복에 대해 접근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지. A는 B와 달리 무시해. 물질적 만족은 본질적 가치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 아니야. 필요해. 아까 이야기했던 거 필요한 건 인정.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야 라고 했지. 넘어가지 마. B는 A와 달리 물질적 만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맞죠. 다음 페이지. 밀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가정을 합니다. 대놓고 두 가지 열거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글이 나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체크해 놓습니다.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면서 동시에 행복 그 자체다. 인간의 발전이 삶의 목표면서 행복 그 자체다. 발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 발전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그 과정 자체다.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파랑새, 파랑새 밑에다가 행복. 행복을 파랑새에다가 뭐 했어요? 괄호 열고 비유. 두 번째, 인간의 발전은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자유롭게 추구할 때 비로소 달성이 된다. 각자 타고난 개성대로.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을 추구하는 게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목적이 같지는 않아. 이렇게. 즉, 밀 두 번째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행복은 사람마다 달라. 왜? 타고난 게 다르니까.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발전시켜야 할까? 네모. 발전시켜야 할 능력. 우선 지적인 능력을 강조합니다. 네, 여기는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지적인 능력.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감성적 능력, 또 쭉 내려와서 도덕적 성숙, 요 세 가지. 자, 그리고 또 은근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우선이야, 우선. 이 세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지적인 걸 나중에가 아니라 일단 지적인 게 먼저. 그는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의 능력 중 가장 중요한 건 지적 능력이다. 가장 중요한 건 지적 능력. 이 능력을 발휘하는 건 내재적 가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지적인 능력 키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다른 모든 감각적 기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쓸까요? 지적인 능력이 최우선이고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최고 가치.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밀은 지적인 소양의 개발을 강조하는데 어느 정도 배워야 합니까? 양자물리학 해야 돼요? 아니, 일정 수준의 교양을 갖추면 됩니다. 비로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힘을 얻는다. 주지주의적 관점에서 주지주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왼쪽 밑에 단어 뜻. 일반적으로 감정이나 행동보다 지성이나 이론, 사유 등 지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쓸까? 감정, 행동보다 지적인 것이 중요한 게 주지주의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적인 것이. 지식의 중요성과 만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밀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감성적 능력의 발전도 중시한다. 인간의 내재적 감성과 본능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 발전하는데 필수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표시할까? 내적인 감성 더하기 본능적 요소를 발전시켜야 화살표 각자의 개별적 자기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요 정도지. 자, 또 여기도 시험 포인트.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제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성이 중요해.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행동하면 안 돼. 이렇게. 또한 밀은 도덕적 성숙을 발전의 한 요소로 제안합니다. 지성과 감성의 발전과 더불어 1단계, 2단계, 인간의 도덕적 의식이 발달할 때 3단계, 진정한 자기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는데요. 요렇게 끊어. 그리고 요 정도로 할까? 요렇게 끊어 놓고 옆에다가 요렇게 씁시다. 진정한 자기 발전. 일단 써보는 거지. 진정한 자기 발전. 여기 6번까지는 X. 요 이후로 와야 O. 진정한 자기 발전은 도덕적 성숙이 될 때 가능하다. 이거지. 밀은 도덕적 발전의 지표로, 그럼 도덕적으로 발전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이기심을 억제하고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자는 얘기네요. 네, 사회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처럼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란 세 가지 차원의 능력이 종합적으로 발전된 상태가 행복이라고 규정하며 빨간색으로 체크. 밀은 지성, 감성, 도덕성이 종합적으로 발전한 게 행복. 각자 자신만의 특별한 삶의 계획.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설명문이라서 옆에 정리된 거는 그냥 내용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미리 제시한 진정한 행복의 의미 중요하다라고 해놨으니까 요 정도는 좀 외워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옆에 나와 있는 거 시간 조금만 드릴 거예요. 2분 30초 시작. 위로 올라와서 가기 전에 8번 단어 뜻 먼저 볼게요. 8번에 단어 뜻 틀린 거는 C라고 되어 여기야. C 확인하시면 되겠고 C 뭐예요? 능가하다. 욕망을 마음껏 충족하다가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수준을 넘어서다. 요 정도의 뜻이겠지. 그래서 틀린 것들. 단어 뜻은 그래도 내신 시험이면 한 문제 정도씩은 꼬박꼬박 있는 편 아니니? 그러니까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다. 8번 미래 주장이 아닌 것.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다. 행복은 과정 그 자체. 사람마다 각자의 발전.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달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지적인 능력, 얘가 퍼스트, 이걸 개발해야 한다. 맞지? 도덕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선 지성을 억제, 헛소리하고 있어. 제일 첫 번째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지. 밀은 뭐라 그랬더라? 주지주의자라 그랬는데 지적인 능력을 억제한다고 큰일 날 소리. 감성적 능력은 자기 개발을 발전시키는데 필수다. 그렇지. 대신 감성적 능력은 지적 능력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말도 있었었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미리 지적인 소양을 개발한 이유는 뭡니까? 기업.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다? 아니야. 좋은 수단은 아니야. 어떠한 감각적 기쁨보다 그 자체로 큰 즐거움, 괜찮지.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교양을 쌓으면. 그 교양이 지적 능력인 거지. 교양이 있어야 돼, 사람이. 사회성을 바탕으로 사회성하고는 관계가 없죠.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6번 문제 완전 아름답고 좋다. 이런 문제.
기억, 감성은 이성에 의해 적절하게 통제되어야 합니다. 왜? 정답 바로 보고 외우시는 걸로 할게요. 감성을 너무 강조해서 본능에 치중하면 지적 소양 능력 개발에 방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지적 소양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꾸베 씨의 행복 여행 소설이었죠?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파리 중심가의 정신과 의사로 살아가는 꾸베 씨, 마음의 병에 걸려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을 치료해도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자신도 행복해지지 않다고 깨달아 그래서 진료실 문을 닫고 행복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긴 여행을 마무리하며 여행 초반에 만났던 노승과 재회해서 자신이 찾은 행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라고 해서 밑에 대충 보면 배움 1부터 10까지 있는데 엄청 특별한 거 아니야. 당신의 마음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소. 노승은 말했다. 책상에 앉아 노승은 꾸베가 내민 행복에 대한 배움의 목록을 읽어 나갔고 작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기억 속보다 더 작고 나이 들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 지금 노승 행복한 상태야. 꾸베는 마지막 배움을 적은 이후로 목록을 다시 깨끗이 베껴서 적었다. 왜냐면 요거 노승 깨끗하게 보세요. 노승을 일종의 배려하고 깨끗한 불씨 보세요 라고 하면서 노승을 존중하는 사소한 태도입니다. 고매하고 친절한 노승에게 얼룩투성이 촉오를 내밀 수는 없는 일이다. 창밖으로 중국의 아름다운 산들이 내다보이고 가끔씩 구름이 모든 것에 어두워졌다 태양 아래 다시 빛나고 했었다. 묘사. 이러한 산들을 날마다 보면 지혜로워지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여기에서의 지혜는 뭘까요?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거지. 행복의 의미를 깨닫는 데에 도움이 될 거다. 형준이 자는 거 아니지? 손에 펜 들고.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거다. 행복은 뜻밖에 찾아온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미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 듯. 많은 사람들은 더 큰 부자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좀 아닌 듯. 행복은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산촉을 걷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소한 거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거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다. 목표에다가 X.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불행은 다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7, 8은 같은 거겠죠? 행복은 가족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음을 아는 것.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전체적으로 저는 다 동의하는데 10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난 나에게 네가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고 하면은 나는 잘한 일을 할 거야. 나는 잘하는 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하는 일 하면서 그냥 그래. 노승이